아파트를 사려면 대부분 자기 보유 현금에 은행에서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은행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 계약 후 저당권을 등기합니다. 저당권은 한 형태가 근저당권인데, 보통 차입자는 대출금을 이자와 원금을 일부 갚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등기 변동 없이 채권 최고액을 유지되기에 금융기관이 매우 선호하는 제도가 근저당 형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 형태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도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보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정 담보 물건으로서 등기가 필수입니다. 등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당권 설정자, 즉 집주인은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권과 저당권은 주종관계입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체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채권이 주가 되고 저당권은 종이 됩니다. 주가 소멸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은 말소가 되겠죠.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저당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현재 아파트 매입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만약에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다고 그러면은 60%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60%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이고 40%는 제가 소유하는 거죠. 그 은행과 어떤 나누어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만의 어떤 특수한 부동산의 매입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저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인 거래 가능도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원금하고 또는 이자 같은 거를 이렇게 은행에 계속 납부를 하죠. 계속 만약에 납부한다고 그러면은 그 채권이 이제 줄어들게 됐죠. 그리고 전국에는 10년 뒤에는 만약에 만기라고 그러면 10년 뒤에는 0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이자가 늘고 남으로써 채권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증가와 감소 분될 때마다 이렇게 등기를 한다고 그러면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근저당의 형태는 등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채권 체액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굉장히 선호하죠. 여기서 채권 체액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 보통 이제 담보되는 한도액입니다. 이 대출금의 120에서 130% 정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근저당은 현재 혹은 장래의 특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증감 변동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 두 번째는 근저당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 후에는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부정성도 있고 일반 저당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즉 나중에 이제 일정 만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이제 근저당이 결국은 돈을 못 갚았을 때는 저당권으로 전환돼 가지고 저당권과 일반 저당권과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저당권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첫 번째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모주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통상 채권의 120에서 130%를 설정하죠. 두 번째, 근저당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 범위는 지연 배상은 1년분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 체육 범위 내에서 무제한 담보가 됩니다. 세 번째, 근저당 실행 비용은 채권 체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원금에다가 이 사람이 이자를 또 못 낼 수 있다는 걸 한정하기 때문에
20% 30%만큼 더 설정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채권 채익을 확보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돈을 못 갚았을 때 경매가 되는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결정등기, 압류등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만약에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경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근저당권이 이제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이 되어 있죠. 경매가 끝났을 때는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6가지가 되겠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결정등기, 압류등기는 무조건 소멸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6가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만약에 어떤 권리가 설정이 되는데 먼저 선순위다. 그거보다 앞선 권리면은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되고 이후 설정 등기는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 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을구는 수은이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5번째 사항이 중요한데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 채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자가 누구고 이거를 필히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를 들든 아니면 아파트 매수를 하든 이 사항을 꼭 보시고 아파트 현재 가격과 또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근저당 설정자 즉 채무자가 어느 정도 자금을 은행에게 이자와 또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된 날이 언제 됐는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등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일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우선 경매가 됐을 때 최우선 변제일에 변제액의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 접수된 날, 쉽게 말해서 등기된 날하고 권리자와 기타 사항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등기 접수일하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꼭 보실 필요가 있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이제 부동산에 표시가 되고 부동산 어디에 있는가, 갑구는 소유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을구는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는지 아니면 이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제가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고 담보를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집을 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은행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연체이 이력이라든지 은행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해가지고 기준금리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보시면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최근에 계속 올렸습니다. 거의 3월달에 제로금리였는데 현재 상한선이 3.25%까지 올렸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올리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처럼 코로나 시국에 금리를 많이 내렸었는데 현재 8월달 기준으로 2.5% 정도 됩니다. 금리가 지금 역전됐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계속 이렇게 지금 절하가 돼가지고 환율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2.5, 미국이 3.25인데 거의 동일화되든지 금리 수준이 비슷해지거든요. 아니면은 금리가 미국보다 한국이 더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자금을 차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을 알아봤습니다.
뭐 근저당권을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근저당의 성격,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한 일자, 그 다음에 근저당에 대해서 채권 체액이 얼마고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이걸 한번 반드시 봐가지고 이 어떤 자기 자금을 또 세우고 또 은행 융자를 갚아가고 또 만인의 경우에 경매가 됐을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항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